고양이는 새 장난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 장난감에 미친듯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물고 차고 뒹굴며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사흘이 지나면요, 갑자기 그 장난감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됩니다. 3만원짜리 LED 깃털 장난감은 바닥에 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 옆에서 택배 비닐봉지를 치고 있습니다. 표정은 진지합니다. 집사는 좌절합니다. 우리 고양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분명히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커졌고 꼬리가 흔들렸고 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난감인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고양이들은 낡은 장난감도 매일 가지고 놀고 이 고양이는 새 장난감도 사흘이면 포기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고양이의 뇌를 속여서 장난감을 계속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고양이 뇌 속 아주 작은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시상액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양이는 원래 변덕스러워. 틀렸습니다. 고양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뇌가 그 장난감을 이미 처리 완료해버린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낍니다. 이미 파악한 것에 다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뇌가 그 장난감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위협 없음, 먹이 아님, 무시, 장난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뇌에서 그 장난감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고양이의 뇌 깊숙한 곳에 시상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감각 정보가 뇌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처음 보는 자극이 들어옵니다. 통과. 두 번째, 검토. 세 번째, 패턴 인식 완료. 네 번째부터 차단. 반복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은 뇌의 상위 처리 단계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집사가 오늘도 깃털을 흔듭니다. 어제도 그 깃털이었습니다. 그제도 그 깃털이었습니다. 시상핵은 조용히 판단합니다. 알고 있는 것, 처리할 필요 없음. 신호가 차단됩니다. 고양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집사는 더 세게 흔들어 봅니다. 소용없습니다. 뇌 안에서 이미 그 신호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뇌가 그 장난감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이제 도파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감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쾌감이 아니라 예측 오류에 반응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터집니다.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을 봤을 때 터집니다. 모르는 것을 쫓을 때 터집니다. 야외에서 사냥하는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풀숲이 흔들립니다. 쥐인지 바람인지 모릅니다.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순간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고양이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온몸이 긴장합니다. 사냥 회로가 켜집니다. 이제 거실 장난감을 생각해보십시오. 집사가 깃털을 흔듭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고양이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초 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측 가능한 움직임. 도파민 반응 없음. 사냥 본능 비활성화. 고양이는 하품을 합니다. 집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패턴이 문제입니다. 뇌는 이미 아는 것에 도파민을 쓰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수백만 년의 진화 결과입니다. 문제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거실이 너무 예측 가능해진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는 먹고 잡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는 포식자 회로가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연결은 사용될수록 강해지고 사용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감각 입력이 없으면 자극을 처리하는 신경 경로가 서서히 둔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감각 박탈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자극이 단조로운 환경에서 사는 고양이는 반응 속도, 호기심, 탐색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관찰됩니다. 거실이 정글이 아니라 배경화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같은 소파, 매일 같은 장난감, 매일 같은 냄새, 매일 같은 리듬. 고양이의 뇌는 이것을 처리할 필요 없는 배경으로 등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비싼 장난감이 답이 아닙니다. 새 장난감도 사흘이면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뇌의 필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 고양이의 새로운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 로테이션입니다. 장난감을 동시에 여러 개 보지 마십시오. 장난감이 항상 보이면 뇌는 그것을 배경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완전히 숨겨두십시오. 3일이 지나면 교체합니다. 숨겼던 것을 꺼내면 고양이의 뇌에서 그것은 다시 처음 보는 것이 됩니다. 시상액의 필터는 본 적 없는 것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냄새 리셋입니다. 고양이의 후각 처리는 시각보다 습관화 속도가 느립니다. 장난감의 외부 냄새를 주기적으로 묻히십시오. 바깥 공기 잎사귀 다른 천조각 무엇이든 좋습니다. 냄새가 바뀌면 고양이의 뇌는 그 장난감을 다시 모르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익숙한 생김새, 그런데 모르는 냄새. 이 불일치가 고양이의 탐색 회로를 다시 켭니다. 세 번째, 불규칙 사냥 모드입니다. 장난감을 흔들 때 패턴을 없애십시오. 느리게 시작합니다. 멈춥니다. 멈추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먹이가 멈추면 고양이의 집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뇌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풀가동됩니다. 이때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예측이 실패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사냥 회로가 켜집니다. 왼쪽 오른쪽 규칙적인 리듬은 고양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만이 뇌를 깨웁니다. 환경이 고정되면 뇌도 고정됩니다. 매일 같은 자극, 매일 같은 리듬, 매일 같은 냄새. 고양이의 뇌는 이것을 처리하기를 조용히 멈춥니다. 하지만 환경에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면 포식자 회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고양이는 어떤 환경을 선택할까요? 끝없이 예측 가능한 거실에서, 아니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공간에서. 고양이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뇌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주십시오. 그러면 포식자는 다시 깨어납니다. 고양이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던져주세요. 고양이가 계속 설명할 수 있게요.